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 영원 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페이가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제로페이 도입 의사를 밝혔고 중앙정부 역시 2020년까지 서울페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여는 원팀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6개 시군과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토론회에서는 강원도와 각 시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인데요.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강원도 원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5일 지역 8개 기업 봉사단 120여 명과 함께 폭염 대비 시민 안전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안전한 대구를 위한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원한 물과 부채 등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더위와 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IC칩이 내장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종이가 아닌 IC카드로 발행되는 일명 인천어 카드는 오는 30일 발행됩니다. 이 상품권은 신용카드처럼 IC칩이 내장돼 있고 휴대전화에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인천어 카드의 가맹점과 사용 대상자를 확대해 역외 소비를 낮추고 인천 지역으로 소비 유입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어 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과 도민 제안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정책 과제에는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등의 시책이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 슬로건을 새로운 중심 경기도로 정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세종시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지난 24일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랑실은 교통공사대 대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승하차 도우미들은 세종시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거운 짐을 운반해주는 등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고령자들의 버스 이용이 많은 조치원 5일장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장애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실이 무료로 개방돼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재활치료실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임실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재활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필수 장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몸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3,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어 건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등록 장애인이나 재활이 필요한 지역 주민은 보건의료원 관리 대상자로 등록 후 재활치료나 취미 프로그램,
건강관리,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개발한 원클릭 재난전파 시스템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정보를 조기에 시민에게 전달해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가 비상사태와 태풍, 폭염 등의 재난 상황을 문자나 방송으로 알릴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카본의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카본은 갯벌, 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로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빨라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블루카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블루카본 인식 증진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탄소 흡수원인 갯벌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재벌가의 폭언 등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섭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민원인의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공공기관 내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가축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에 긴급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예비비 12억 원을 포함해 60억 원의 가축 폭염 예방 대책비를 추가로 확보했고 각 시군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24일까지 가축 총 34만 3천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1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 특별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악취 유발 시설을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악취에 노출되는 시기라며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경북 현장 적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도시정보관리, 개방형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이 제안됐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